자, 이번에는 21강 마지막입니다. 천간편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로 해드리겠습니다. 합이 성립하기도 하고 불성립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합에 대한 마무리가 되겠죠. 간합이 성립이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접착제로 다른 물질을 붙게 하려면 그 중간에 딴 게 있으면 안 되죠. 접착제 외에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고 난 다음에 접착제를 칠하세요 하고 주의사항에 되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합도 뭔가 서로 바짝 붙어 있을 때에만 성립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갑기합, 일간이 갑이고 시간에 기가 있을 때 갑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에 기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갑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은 기와 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해석은 합이 되었으니까 끌린다. 무엇에? 십성으로 보면 되겠죠. 정제에. 십성 안 배우셨다면 십성 배우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정제에 끌린다. 심리적으로는 매우 치밀하다, 특별히 꼼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인색하다까지 갑니다. 부정적으로 갈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심리적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즉 합은 심리적인 현상이다. 충도 마찬가지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합이 되어서 돈이 막 들어온다. 정제가 합이 되어서 이런 해석은 무식한 해석입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합의 의미는 끌린다까지만 가야지, 그 합의 대상이 남자다, 정관이다, 남자가 막 붙는다, 자석처럼, 정제다, 돈이 막 그 사람만 지나가면, 당신만 지나가면 돈이 막 따라온다, 좀 곤란한 해석이죠. 네, 그런 해석은 하지 말자. 상황 따라서 가끔 응용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일간 임수인데 월간에 정이 있었네요. 정임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임수가 정화를 보고 끌리는 걸로 보겠습니다. 필요하니 끌리겠지만 그 끌림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쓸데없는데 끌리면 눈 판다 그러죠. 눈 팔지 마라. 어린 나귀가 엄마를 따라 쫄쫄 오다가 어디에서 구김거리가 생겼습니다. 누가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눈팔이 하지 마라. 네. 근데 눈팔이 합니다. 왜? 끌리니까. 마징가 제트를 가지고 노는데 안 끌릴 수가 있나 이거죠. 합은 그런 것입니다. 끌리는 것. 네, 그렇게만 이해하면 그게 무리 없습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화가 있는데 좌우에 이미 안 보이네요. 이게 왜 합이 되는 경우입니까? 이때는 아래를 봅니다. 아래에 해수가 있네요. 해의 지장간의 본기는 임이잖아요. 정임합이다. 이것을 간지합이라고 그럽니다. 간지합은 4개가 있습니다. 옆에 네 번째 보면 신사, 역시 간지합입니다. 사중의 병화랑 합이 됐다는 뜻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 만약에 옆에 병이 있다 그러면은 쌍합이 되겠네요. 겹합이 되겠습니다. 병신도 합하고 신사도 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도 합하고 상하도 합할 수 있습니다. 단 상하합은 4개다. 뭐가 있죠? 임오가 있습니다. 정임합이죠. 즉 정해와 임오는 위아래가 바뀐 정임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자도 있습니다. 무자는 무슨 합이죠? 무게합입니다. 이렇게 4개의 60개 중에서 4개는 간지로서도 합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암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왕초보를 쓰면서 암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너무 강하게 한 탓인지
가끔 묻습니다. 지금도 암합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만은 암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령 무자가 있다. 옆에 술이 있다. 술은 무가 번기고 자는 개가 번기니 무개합이다. 이렇게 하면 암합이 되겠죠. 역시 붙어 있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자진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암합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물질적 어떤 그 힘으로서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다만 심리적으로 끌림이 있다. 똑같습니다. 천간에 있는 합은 겉으로 좀 적극적으로, 또 지지에 있는 합은, 즉 암합은 좀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혹은 내면적으로 이렇게 끌린다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합은 심리적인 현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변화하는 게 없다. 합해서 무엇이 된다는 건 더구나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명료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합이 안 되는 경우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합이 안 되는 경우, 불성립. 어떤 경우에 합이 안 되느냐. 이 경우에 보면은 일간임수인데 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냐? 아닙니다. 중간에 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으로 보지 않고 수생목하여 목생화로만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갑을 뛰어넘어서 합할 수 없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중간에 딴 게 있으면 안 된다.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간지의 이치를 정리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데, 빨리 보는데 보기만 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주 보는데 1시간 걸리면 굶습니다. 그럼 1분 걸리면 그것도 너무 많이 걸린 것입니다. 사주를 보는 데는 그냥 사진 보고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 수 있듯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 길면 5초? 네. 아직은 환상적인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5초 정도면 눈에 웬만한 건 들어옵니다. 이게 보는 거죠.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입니다. 보통 책을 읽으면서 책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책을 본다는 것은 표지 제목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을 봅니까? 읽어야지. 그죠? 우리가 잘못 알고 쓰는, 그렇게 끄냐고 쓰는 용어들 속에는 오류가 적잖이 있습니다. 책은 읽는 것입니다. 사진은 보는 것입니다. 보고 읽기도 합니다. 사진 어떻게 읽어요? 사진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는 시간 차이죠. 어쨌든 사주를 보시렵니까? 읽으시렵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겠죠. 사주를 보려면 한 3년? 5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력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실력에 따라서 보는 사람도 있고 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읽도 못하는 사람 당연히 있죠. 그거는 문외한이라고 그럽니다. 눈이 발바닥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속어에. 눈이 발바닥 같아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기죠. 어쨌든 읽을 만한 수준은 되신 겁니다. 이 강의를 본다는 것만으로. 그러나 이제 봐야 되는 데까지 가야만 우리의 길은 어느 정도 1차 목표 완료됩니다. 본 다음에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보도록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를 보면 일간이 갑이군요. 일간이 갑인데 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항상 연간과 합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중간에 뭐가 껴 있을 테니까 반드시. 그래도 되겠습니다. 천간에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합이 안 되는 경우는 일간과 연간의 관계군요. 중간에 뭐가 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는 그밖에 없죠. 그래서 연간합은 무효다. 심리적으로는 끌릴 수 있다. 왜? 아니 옆에 없어도, 연인이 옆에 없어도 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다. 그립다. 그리우면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죠.
그리움을 그리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그림을 그려요? 사진을 봐야죠. 사진 보고 싶어.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사진을 보냅니다. 보면 되죠. 그러면 그리움을 사진을 보면서 달랩니다. 군인이 군대 가서 힘들 때 꺼내보는 게 무엇입니까? 사진. 네, 그렇군요. 그리울 때 사진이 그 역할을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죠. 잘 잤어? 밥 먹었어? 네. 사진을 실물화 시켜가지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관심이 간다, 끌린다, 이런 경우는 다 포함됩니다. 가령 신금을 시간에 있는 경이 세 번째 사주에서 월지에 있는 묘하고도 어쩌면 합이 되겠죠. 심적으로만 을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하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말 되겠죠. 보자. 간목경. 인유. 그죠? 두 번째 사주에서. 인중에 병화 있죠? 유는 신금이죠? 합될 수 있겠죠. 물론 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만큼 약간의 끌림이 있을 수 있다. 몇 프로? 30%. 왜? 인중병화가 30%니까. 이런 식으로 합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정리하시려면 아마도 소월찬이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경우 바짝 붙어 있는 합, 안 되는 경우 연간의 합,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도 충분하다. 또 간지합 4개, 정해, 신사, 무자, 이모, 요 4개. 요것만 하면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생각보다 사주 보는 건 단순해요. 사주를 빨리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 수밖에 없잖아요. 포인트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머리 돌아가는 속도는 같겠죠. 그럼 왜 사주를 빨리 못 보는가? 쓸데없는 게 많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딱 필요한 것만 딱 잡아내는 것. 요것이 이제 오랫동안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어쩌면 직관력을 타고난 사람은 좀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천간을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기본 10개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또 그 변화, 즉 합, 요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사실은 합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간을 정리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느냐? 사실은 사주를 푼다는 것은 천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지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지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적천수라는 그 책에서도 정말로 상세하게 천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대한 이치는 깊이 알수록 사주를 풀이하는데 바로 응용이 되고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행, 그죠? 목화토금수, 이것을 음양으로 나누면 십간, 이외에 또 뭐가 더 있습니까? 기타 등등은 다 쓸모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별명을 붙여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십성입니다. 비견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십간에서 나옵니다. 십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용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간에서 나옵니다. 오행의 생극으로 나오니까. 조후는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십간에서 나오죠. 병정화, 임계수에서 나옵니다. 길흉화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간에서 나옵니다. 십간에 대한 공부를 아직도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항상 십간을 생각합니다.
지금 30년 된 공부가 아직도 식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다 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핵심이 중요합니다. 핵심을 붙잡고 있어야지 장식에 눈이 팔리면 핵심을 놓칩니다. 물건을 사는데 플러스 원에 신경이 쓰이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플러스 원입니까? 그 사람들은 돈 팔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안 팔리거나 얼마 안 남았거나 또는 신상이 곧 나오게 생겼거나 그때 그것이 시행하는 상술이죠. 그런데 그것이 수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즐거운 건 좋습니다. 기쁨은 세포를 춤추게 하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그것을 먼저 주시해야 되는데 붙은 걸 신경을 쓴다면 이거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릅니다. 어디에 속을지.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 가끔 튀어나옵니다. 간을 공부하는 것, 십간을 공부하는 것, 천간을 공부하는 것, 자평명리하게 시작이자 끝이다. 이 말씀으로 천간편을 마무리하면 좀 있어 보이네요. 연구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